맵 모형이 끝났고요. 그 다음 패치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치 모형은 일단 우리가 첨키 외우는 건 지조 있는 자 우선 포괄적인 사업 개발 수행으로 그렇게 외웠거든요. 지조 있는 자에서 이제 우선 포괄적인 사업 개발과 수행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3단계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뭐 4단계까지 얘기하면 지조 있는 자, 우선 포괄적인 사업 개발과 수행까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패치 모형은 언제 쓰냐면요. 집단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떤 보건 사업을 위한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실무 작업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실무 작업팀 안에서 자료 수집하고 우선순위 선정하고 중재계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패치 모형은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건실에서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패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패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단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떤 보건 사업을 위해서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실무 작업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나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 담임 선생님, 연영 선생님, 상담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랑 함께 실무 작업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함께 학교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는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건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든지, 약물 오남용 부분에 우선순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있어서 또 이제 치아 우시증이 우선순위가 높다든지, 그거를 함께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선정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떤 계획과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단위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무작업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패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계가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했었죠.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조인은 추실로 외우거든요. 추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실무작업팀을 구성하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누구한테도 있었었죠? 맵 모형에서도 지역사회 조직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조직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사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어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죠. 실무작업팀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죠. 추진위원회는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포함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실무작업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연영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실무작업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실무작업팀 구성한 다음 2단계는 자료 수집이 해야 돼요. 우리가 패치 모형은 자료 수집을 좀 중요하게 여겨요. 자료 수집. 그래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또 분석. 자료 수집을 하면 또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료 수집을 했더니 유병률, 지금 의식. 우리가 보통 자료 수집은 어떤 건강 수준을 보통은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잖아요. 건강 수준이라고 하는 건 사망률,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 수준이고, 이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행동,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 결정 요인이고, 또 지역 주민의 의식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기여 요인을 볼 수 있어요.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 결정 요인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라논드 같은 경우는 생보안으로 얘기했었죠.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리적 어떤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생생보, 그리고 보건의 체계라든지 환경이라고 이제 라논드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건강 결정 요인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통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건강 행동이고, 또 이런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강 기여 요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기여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아까 이제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많다든지, 또 애들이 어떤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적다든지, 그리고 애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큰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한 다음에 3단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집단을 선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집단을 선정한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과 대상 집단 선정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패치 모형 우선순위에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때 중병 크심으로 있어서요. 중병 크심, 중요성과 어떤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갖는 거고, 중요성에 있어서는 특히 건강 문제의 어떤 크기라든지 심각도로 우리가 중요성을 보통 갖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결정과 대상 집단을 선정한다. 그래가지고 실제 했더니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우선순위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교육이라는 상담을 통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선순위 결정이 되어지고, 또 대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마트폰 중독된 애들이 특히나 대상 집단으로 설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뭐 두 번째는 비만율이라고 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비만율이 되어지고, 대상 집단은 특히 비만한 학생들이 대상 집단으로 선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포괄적인 사업 중재안을 개발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 중재안 개발과 수행에 있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중재 평가 계획 수행, 이거는 수행을 같은지, 얘는 목표 설정과 중재 평가 계획과 수행을 같이 하죠. 이거는 우리가 그 간호 과정에 있어서 목표 설정, 중재 평가 계획은 간호 계획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간호 수행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계획과 수행을 함께 하는 거죠. 패치는 어떤 작은 학교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과 수행을 같이 한다라고, 그래서 포괄적인 사업 중재안 개발과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만 아까 누구를 했었죠? 매치 모형은 실제적인 사업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선 중재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 개발을 따로 놨다고 했었죠. 사업 개발 때 다시 계획안을 세우고 전담 조직을 만들고 장비 예산을 하는 것이 3단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